미국의 유명 방송 뉴스에 한국에 대한 특집 방송이 방영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오열을 하고 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장면을 보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방송의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뉴스 데스크의 알렉산더 리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7년째 CNN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마음 한구석에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간직해왔습니다. 우리 미국은 단순히 자유와 혁명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혁신과 창조의 산실로서 세계 문화와 경제의 선두주자임을 자랑합니다. 제게 있어 미국 문화는 영화, 음악, 문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에 제가 보도하는 모든 이야기에 그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뉴욕 한복판에서 우연히 목격한 한국 문화의 놀라운 장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오후, 저는 뉴욕의 중심가에 위치한 한 현대적인 갤러리 전시회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문화의 재발견을 주제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의 한 구석에서는 한국 문화와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기념하는 특별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전 세계 방문객들이 한글에 직접 도전해보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한국어 알파벳, 즉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손으로 써보거나 간단한 단어를 따라 읽어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한글은 정말 독특해요. 이 모양과 소리의 조화는 마치 예술작품 같아요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글 서예 체험 부스에서 붓을 들고 한글을 따라 쓰며 이것이 한국 문화의 심오함과 혁신 정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흐린 하늘 아래 도심의 한복판에서 우연히 마주한 그 장면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CNN 기자로서 수많은 문화와 예술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그날 내가 목도한 한글의 매력은 단순한 전시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은 글로벌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국적의 예술가들과 관람객들이 모여드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그곳 한켠에 마련된 한국 문화 부스는 단순한 이벤트 공간이 아닌 한글이라는 독특한 언어의 힘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작은 혁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부스 앞에 서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진 정갈한 조형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손에 붓을 쥐고 한글을 쓰며 그리면서 한글의 선 하나하나에 깃든 역사의 무게와 예술적 감각에 눈을 떴습니다. 한글은 정말 독특해요. 이 모양과 소리의 조화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아요. 한 참가자의 감탄사는 그 자체로 한글의 매력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글에 매료되는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으로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철학적 가치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내 마음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미국에서는 한글이 그저 또 다른 외국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나는 한글 서예 체험 부스 앞에서 한 여성 관람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고 한글을 따라 쓰며 이것이 한국 문화의 심오함과 혁신 정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내 안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째서 한글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 단순한 알파벳의 집합이 아니라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백성을 위한 문자로서 그 누구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철학이
그 근본에 깃들어 있음을 알고 나니 한글은 그저 미적 요소뿐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문화를 상징하는 상징적 언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스에서 만난 여러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한글이 가진 우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 체계와 비교했을 때 독보적인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한글의 독창적인 구조와 조형미는 마치 인간의 내면을 투영하는 예술 작품과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의 방문객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글이 가진 심오한 철학과 문화적 정체성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나는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게만 보아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대중문화와 뉴스에서 주로 보던 한국은 경제적, 기술적 성공만을 간략하게 다루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이 전시회장에서 나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위상과 그 속에 담긴 혁신 정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적 가치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하나에도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외국어 교육의 대상이 아닌 세계가 배워야 할 문화유산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 진행된 한글 체험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적 소통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각국의 언어와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이 자리에서 한글은 그 어떤 문자의 집합보다도 깊은 감동과 호기심을 자아내며 미국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글의 우수함뿐 아니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후 회사에 돌아왔을 때 사무실 회의실 한켠에서 동료 소렌스 탐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로라, 맞아요. 당신의 관점은 너무 좁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공을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 뒤처질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제임스도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소 로라와 제임스는 한국을 작고 조그만 나라라고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는 소렌스 탐의 열정에 동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에서 배울 점을 찾아 우리 문화와 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을 불러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점차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의 보도 방식 또한 한층 더 혁신적으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어와 그 성장 배경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뒤편에 깔린 역사적 진실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하고도 깊은 역사는 단순한 문화, 경쟁의 차원을 넘어 한민족의 고통과 투쟁의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이어진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한국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어둡고도 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3.1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영웅적 행위는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며 오늘날 한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평화로운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장한 적에 맞서 맨손으로 투쟁했던 그 용기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윤봉길과 같은 독립투사들의 헌신적 행동은 미국 내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접하며 한국인들이 겪은 고난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적 도약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12대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도약한 것은 미국인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뒤에는 탁월한 민족 정신,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의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교육과 미래를 위해 힘쓴 수많은 부모와 학생들의 땀방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한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끈기, 그리고 혁신 정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 전쟁의 참화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지만 단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 경제의 강자로 도약하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연평균 9%에 달하는 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전자산업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한국전자는 급속한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1990년대부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은 약 200조 원에 달하며 전 세계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글로벌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집약적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990년대부터 품질 개선과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연간 약 4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여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및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분야도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조선소들은 고품질 선박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은 세계 최대의 조선업체로 손꼽히며 특히 현대중공업은 연간 1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는 등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고도의 기술력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 인적 자원의 투자입니다. 해방 이후 정부는 기초교육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 개편에 힘쓰며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25세 이하 인구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상회하며 세계적인 IT 및 엔지니어링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인적 자원은 기업들의 혁신과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 역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을 확보하며 문화 수출 분야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 드라마의 해외 수출액은 약 3억 달러에 달하며 BTS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은 글로벌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범위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 역시 가전제품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OLED TV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홈과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향후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LG전자의 매출은 60조 원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 자동차, 조선, 문화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한국 문화와 기술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룩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민 전체의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한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은 60년 만에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숫자나 산업 규모의 확대를 넘어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혁신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도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성공을 취재하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고난을 딛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전통과 자부심으로 여겼던 우리 미국 문화와 비교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혁신과 창조의 나라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을 수용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한복판에서 자란 제가 CNN 특파원으로서 여러 나라를 취재해온 경험은 저에게 각국의 독특한 문화와 성공, 스토리를 직접 목격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단순한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 혁신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기억을 단순히 과거의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원동력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문화, 예술, 기술, 경제 전반에서 혁신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성공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신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세계 문화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류라 불리는 문화 열풍은 K-팝, 영화, 드라마, 음식,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행사장에서 젊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전통 한복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단순한 미적 즐거움을 넘어 한 세대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역사 속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인의 강인한 의지와 혁신,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우리 미국 문화와의 비교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방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요소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기보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고 이를 우리 문화에 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는 단순한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의 결과물에 머무르지 않고 깊은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정체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성공 사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어온 수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교훈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 문제들 예를 들어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혁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CNN 특파원으로서 저는 이번 보도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포착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공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심도 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 취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바로 한국 문화가 단순히 외국인의 눈에 띄는 유행이나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쌓아온 진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미국도 변화와 혁신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글로벌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옵니다. 우리 미국 역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혁신과 창조의 에너지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미국이 가진 오랜 역사와 전통은 물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혁신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달려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보도를 통해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단순히 한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의 글로벌 질서를 재정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그 심오한 메시지와 통찰을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